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3년 6월 27일,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이 브랜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또 제가 입고 있는 요 티셔츠 보이시나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게 저희 나이트 시네마 2주년 기념 티셔츠입니다. 원래 그 정식 2주년은 이미 지났어요. 6월 22일이 이제 2주년인데 이미 지났고 1주년 때 축하 메시지도 받고 뭐 특별 방송도 편성하고 막 온갖 호들갑은 다 떨었거든요. 1주년이라고. 근데 뭐 그 2주년 때는 이상하게 이렇게 컨텐츠적으로 뭔가 막 2주년을 축하하고 이러고 싶다기보다는 이 실제 제 방송을 아껴주고, 그러니까 저를 아껴주고 그런 분들을 좀 모시고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온라인에서 막 이렇게 호들갑 떨기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기획을 해서 제 단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벌써 이게 기획한 지 한 달도 훨씬 전에 기획을 했는데 시간이 총알같이 빨리 흘러가지고 벌써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이렇게 그 파티룸 같은 걸 빌려가지고 이제 같이 만나서 놀 예정입니다. 지금 너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준비를 잘 해서 이렇게 잘 돼야지 이제 시간 내서 멀리까지 오신 분들도 좀 좋은 시간을 보내실 텐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메인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생일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생일 축하한다고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뭐 먹을 것도 많이 보내주시고 뭐 기프티콘도 보내주시고 막 그러셨는데 방송에서 소개를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요거 잘 보이시나요? 요게 그 마블 코믹스예요. 마블 나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엣지 오브 스파이더 버스. 이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된 엄청난 열정. 거기엔 어느 만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특별한 목소리가 존재한다 라는 추천사가 써있네요. 네, 어쨌든 요런 책인데 요게 요 선물을 해주신 분이 왜 해주셨냐면은 지금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라는 작품이 요 작품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뭐 제작이 됐다라고 해서 요거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제가 재밌게 봤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이거 막 자랑하면서 이거 지금 상영 중인 작품과 연관이 있어서 선물 받았어요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면은 그 코믹스를 챙겨봐야 이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요거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이제 가지치게 된 아이디어로 그 작품이 탄생했다.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박싱을 해달라고요? 근데 이미 제가 언박싱을 다 해버려가지고 네 그렇네요. 근데 책이 지금 보시면 되게 얇잖아요. 얇아서 금방 다 읽었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고 요게 그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의 컨셉이 요거 스포일러 아닙니다. 어쨌든 예고편에도 다 나오고 기본 시놉시스로도 다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아닙니다.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의 기본 컨셉이 다양한 멀티버스에 존재하고 있는 스파이더맨들이 이제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소개하는 그런 코믹스예요. 근데 모든 스파이더맨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일부 에피소드만 이렇게 차용을 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작품에 그대로 쓰인 시퀀스도 있더라고요, 만화책에서.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신기해 하면서 이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구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기승전결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이야기는 마블 나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볼륨 3 스파이더 버스에서 계속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이제 책이 딱 끝나는데 요 다음에 그 책이 공교롭게도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이어가지고 이어서 한번 보면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만한 그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아이템은요. 요 안경입니다. 근데 요 안경은 정작 저보다는 저희 딸이 쓰고 놀면서 더 좋아하더라고요. 요거 한번 써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쓰고 이제 좀 약간 그거 같아요. 그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벌처 있잖아요. 벌처 초상화 스파이더마인 하는 거.
벌처 같은 이미지가 좀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고 방송을 할까 싶었는데 요게 제가 원래 도수가 있는 안경을 쓰는데 이게 도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안경을 안 써도 보이긴 보이는데 이거를 장시간 쓰고 방송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요건 소개 끝나면은 바로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받은 거는 요 문신팔토시인데 문신팔토시 후원이 벌써 두 번째 들어왔어요. 근데 첫 번째 문신팔토시가 들어왔을 때 제가 여기서 착용해가지고 막 소개를 해드렸죠. 요것도 오늘 착용을 한번 방송 중에 해보겠습니다. 한쪽만 차볼게요. 요런 거 했는데, 요거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그 범죄도시에 나오는 초롱이 같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거 카메라로 감쪽 같지 않나요? 진짜 무신 같지 않아요? 맞아. 그쵸? 요거를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진짜 모르겠더라고. 말 안 하면 모르겠더라고. 멀리서 보거나. 저희 2주년 기념 파티 때는 요거 꼭 착용하고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진짜 많은 분들이 양질의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컨텐츠를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지난 방송 이후에 뭘 봤는지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넷플릭스에서 미첼 가족과 기계전쟁이라는 작품을 봤는데요. 이 작품을 보게 된 것도 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의 영향입니다. 요 같은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했다고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재밌었고, 같은 스튜디오의 작품답게 그 카툰 렌더링을 이용한 3D 애니메이션의 묘미를 100% 살렸고요. 그리고 편집이 동일하게 되게 정신없는 편집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밈 같은 것들도 많이 차용을 해가지고 되게 힙하고 트렌디한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품 자체는 나온 지가 꽤 됐어요. 2021년에 이제 제작이 된 작품이고, 극장 개봉을 하려다가 무산이 되고 넷플릭스에서 이제 인수를 해가가지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된 작품이라고 하네요. 저는 요거를 자막 버전으로 봤는데 예고편 보니까 더빙으로 예고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옵션 선택은 따로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넷플릭스에서 그 한국어 더빙도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요 미첼 가족과 기계전쟁 역시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약간 진입장벽이 있다면은 이게 좀 트렌디하다고 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밈 같은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됐는데 국내에서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약간 그 북미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 서양인들 감성의 밈들이 좀 많이 사용이 돼가지고 요런 게 약간 취향이 아니신 분들은 보면서 좀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본 작품이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되게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운 이유는 엔딩 크레딧까지 보시면서 직접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귀공자와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는 극장에서 본 작품이고요. 귀공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 유튜브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 저기 족구왕님께서 나시님 귀공자 리뷰 언제 주실 거예요? 나시님 이번에는 귀공자 리뷰를 하나요? 계속 물어보시던데 물어보실 때마다 약간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감정은 딱히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가 많은 작품인가? 굳이 이 작품 가지고 뭐 길게 할 얘기가 있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냥 정말 가볍게 볼 만한 작품이고, 제가 되게 공감되었던 후기 중에 하나가 그 마치 넷플릭스 영화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정말 공감했습니다. 딱 그 정도예요. 딱 그 정도의 작품이고, 그 박훈영 감독님이 그 신세계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그 이후에 내놨던 작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시잖아요. 일단 필모를 한번 볼게요. 필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출작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처음에 혈투로 데뷔를 하셨고 신세계로 빵 뜨셨죠. 그 다음에 대호 망했고, VIP는 제가 알기로는 흥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흥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저 이거 극장에서 보고 진짜 쌍욕을 했습니다. 너무 최악이었어요. 불쾌한 감정이 오랫동안 잔상으로 남는 작품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불쾌한 감정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자체가 괜찮았으면은 괜찮아요. 예를 들면은 좀 이따가 소개해드릴 아리스타 감독님의 유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미드소마 이런 작품들은 불쾌한 감정이 오랫동안 남기는 하지만 작품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불쾌한 감정이 남은 것마저도 약간 그 작품을 내가 감상했다라는 그 좋은 느낌으로 딱 간직할 수가 있는데, 이 VIP 같은 경우는 그저 불쾌하기만 한 그런 작품이었어요, 저한테는. 하지만 그 다음 작품인 마녀를 제가 너무 재밌게 봤어요, 마녀를. 이 마녀 역시도 많은 분들이 좀 안 좋은, 좀 아쉬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봤는지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욕을 하든 말든 간에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심지어 극장에서 2번이나 봤고요. 블루레이도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다미 배우와 고민씨 배우를 발견했다는 그 쾌감도 있었고, 그리고 이 마녀가 2018년작인데 내용 이야기했다고 해서 뭐 스포니 뭐니 하실 분들 안 계시겠죠? 어쨌든 마녀 후반부에 이제 그 김다미 캐릭터가 자기가 숨기고 있던 본성을 딱 이렇게 드러내는 장면, 표정 싹 바뀌면서 그 장면, 그때 막 약간 소름 돋으면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이 마녀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아, 박훈정 감독님은 기복이 좀 있구나. 신세계를 잘 만들었는데 대호 VIP는 좀 못 만들었지만 마녀는 괜찮게 또 만들었네? 기복이 있는 감독이구나라고 해서 이제 마녀까지도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박훈정 감독을 많이들 욕을 했지만 저한테는 그냥 기복이 있는 감독 요 정도였어요. 근데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된 낙원의 밤에서도 제가 실망을 한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이게 지루한 거예요. 막 보면서도 막 엄태구 캐릭터도 막 그렇게 매력 있는지 모르겠고, 막 건질 씬이라고는 엔딩 그 액션 시퀀스 그 정도가 좀 건질 만하다 싶은데 그마저도 뭐 잘 모르겠고, 낙원의 밤이 저한테 준 영향은 그냥 물회를 먹고 싶게 했다는 거. 낙원의 밤 보고 나서 바로 배달 물회를 시켜 먹었습니다. 근데 맛은 없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먹어본 물회 중에 가장 맛있었던 물회는 속초에서 파는 청초수 물회라고 있어요. 속초 여행 가면 필수 코스죠. 네. 이게 진짜 건더기 실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그 속초 여행 가면은 꼭 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진짜 엄청 커져가지고 건물도 새로 짓고 엄청 확장을 했더라고요. 이게 그냥 예시샷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나와요. 진짜 이렇게 꽉 차게 맛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애도 여기서 나오는 물회는 아직 못 먹지만 여기서 그 미역국 같은 거 시켜주면 엄청 맛있게 먹고, 저 역시도 이거 되게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하고 동네 횟집에서 배달시켜 먹었는데 이 맛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각설하고, 낙원의 밤에서 좀 실망했는데 마녀2가 개봉을 했죠. 그에 이어서. 근데 마녀2는 그냥 그랬어요. 뭐 신시아 배우를 발굴했다라고 하는데, 뭐 김다미 배우와 고민씨 배우를 발굴했을 때만큼의 어떤 임팩트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신시아 배우는 뭐 물론 뭐 좋은 배우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막 이 마녀2 시사회를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호들갑을 막 떠는 거예요. 막 한국 영화에서는 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액션이 후반부에 몰아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되게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제가 너무 기대를 하고 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마녀에서도 약간 그런 낌새가 있었는데 이 마녀2에서는 더 막 약간 좀 중이병스러워졌다고 해야 되나? 특히 그 토우 3인방이라고 나와요. 걔들은 진짜 제가 너무 눈뜨고는 못 봐줄 정도로 너무 유치한 거예요, 캐릭터들이. 그래서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흥행은 했죠. 마녀2 같은 경우에. 이때 코로나 때문에 힘든 당시에도 손익분기는 넘기면서 흥행은 했습니다. 네, 그래. 그 다음에 개봉한 게 이 귀공자입니다. 이 귀공자를 어떻게 봤냐 하면 좀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왜 서론이 길었겠어요? 귀공자를 가지고 할 얘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서론이 길었겠죠. 어쨌든 귀공자는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볼 만한 작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OTT로 보면은 그럭저럭 괜찮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런 작품이었고, 이 귀공자가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아쉬운 부분이 많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는 그냥 그랬다, 뭐 평작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이 김선호 배우에게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려지는 김선호 배우의 매력이 막 엄청나요. 되게 좋아요. 김선호 배우가 여기서 귀공자라는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제가 지난주 제 방송에서 이번 주 개봉작을 소개를 하며 귀공자를 보지 않고서 했던 이야기가, 귀공자는 그냥 그럴 것 같은데 한 가지 걱정되는 포인트가 이 고하라 배우가 나온다라고 해서 좀 걱정이 된다. 개인적으로 고하라 배우가 나오는 작품들은 다 내 취향이 아니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하고 나서 약간 쫄렸어요.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의외로 작품이 괜찮고 고아라 배우도 되게 열연을 해가지고 엄청 멋있게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조금 걱정을 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걱정이 좀 싹 사라졌습니다. 네. 역시나 걱정했던 그대로의 연기를 보여줬고요. 솔직히 다 잘했거든요. 다 잘했는데 이 고아라 배우 혼자서 약간 붕 뜨는 느낌이 있어요. 이 작품에 좀 섞여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약간 좀 어색한 혼자 다른 결의 연기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좀 아쉬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보면서 느꼈는데 내가 좀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유독 그렇게 느꼈나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그렇게 본 건 아니구나라는 좀 안도감을 내세웠고 족구왕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 방송 때 제가 고아라 배우 때문에 요 작품이 걱정된다라고 했을 때 족구왕님이 그럼 김강호 배우의 작품들도 좀 안 좋은 작품들이 많았는데 김강호 배우는 걱정 안 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김강호 배우가 출연했던 작품들 중에서 좀 아쉬운 작품들이 많았을지언정 그 작품 안에서 보여준 김강호 배우 개인의 그 개인의 역량은 충분했기 때문에 김강호 배우는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작품도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귀공자는 그냥 그런 작품이었지만 김강호 배우는 본인의 역할, 본인 1인분은 충실하게 잘 해주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김선호 배우 같은 경우는 본인의 역할을 했다를 뛰어넘어서 그냥 이 작품 전체를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고 끌고 가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김선호 배우의 캐스팅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이 김선호 배우의 캐스팅이 없었다라면은 이건 평작도 안 됐을 것 같다. 그나마 김선호 배우가 이 작품에서 보여준 매력 때문에 그래도 이 작품을 끝까지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스포일러 아닌데 한 가지 좀 생각을 하자면은 이 박훈정 감독이 마당 딸린 단독주택에 대한 약간 그 집착이 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박훈정 감독의 많은 작품에서 그 배경으로 다루고 있는 환경이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뭔가 사건들이 꼭 일어나요. 낙원의 밤도 그렇고 마녀2도 그렇고 이 귀공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중요 사건이 일어나는 그 배경이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뭔가 일들이 항상 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박근영 감독이 되게 이런 그 마당 있는 단독주택이라는 배경을 되게 좋아하네? 왜 자꾸 작품에 그 배경을 넣는 거지? 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그 되게 중요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이 거기로 딱 잡히는 순간 약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작품도 그 제주도에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낙원의 밤도 제주도에서 찍었잖아요. 그래서 박훈정 감독이 제주도를 참 좋아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실 분들은 모르겠어요. 굳이 뭐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극장 가서 봐야 되는 작품인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고 OTT로 본다고 하면은 뭐 의외로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약간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봤잖아요. 근데 그 소위 말하는 화장실 크레딧, 엘벳 크레딧이라고 하죠. 이제 영화를 보고 나와서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를 주워 듣는 거를 화장실 크레딧, 엘비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보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이 작품을 같이 본 사람들이 같이 탔겠죠. 다들 재밌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뭐 너무 재밌지 않았어? 되게 좀 흥미진진하더라. 막 끝까지 너무 긴장되더라.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재미없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녀2 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마녀2도 약간 저는 그냥 그랬는데, 이 마녀2를 보고 이제 쿠키 영상이 있다고 해서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너무 재밌었어. 아까 제가 토우 3인방 캐릭터 최악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 옆에서, 야, 아까 그 토우로 나왔던 애들 너무 멋있지 않아? 막 이런 얘기를 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만 그렇게 느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느낌이 들 때마다 제가 딱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 중에서 이재익 PD님이 계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재익 PD님이 샹치 리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되게 별로였대요. 한국에서는 흥행 성적이 그렇게 잘 못 나왔지만 글로벌로 따지면은 꽤 흥행을 한 편이란 말이에요, 샹치가. 그때 그 리뷰를 하면서 했던 말씀이 딱 제 기억에 남았는데 나는 별로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정확히 이 워딩은 아니지만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샹치 리뷰하면서 한번 하셨어요. 이재 PD님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와 진짜 멋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냥 일반 관객이라든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생각은 좀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본인의 그 기준과 본인의 고집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런 대중문화를 그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게 와닿았기 때문에 이 귀공자나 마녀 2 같은 경우도 그냥 나한테 재미없었던 작품 끝 이게 아니라 나는 재미없었는데 코로나 그 시국에 손익분기점을 넘긴 몇 안 되는 한국 영화고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재밌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재미있게 봤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그쪽에 시선을 옮겨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귀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그 맥락을 가진 작품인 것 같고요. 흥행 추세를 보면서 예측을 하건대 마녀 2만큼의 히트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만약에 재미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면은 뭐 그쪽의 입장도 조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손익분기점이 180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흥행 수고 한번 볼까요? 지금 38만이네요. 38만이면은 왠지 못 넘길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극장에서는 손익분기점을 못 넘겼을지언정 뭐 2차 시장에서 만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뭐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박군정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요 귀공자가 흥행을 하면은 뭐 후속작도 좀 내볼 생각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후속작 역시도 이 김선호 배우와 함께하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를 봤고요. 요거는 재밌게 봤습니다. 전작인 뉴 유니버스를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 작품 역시도 많은 기대를 품고 감상을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재밌기는 했는데 솔직히 뉴 유니버스만큼은 아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전작을 뛰어넘은 후속작이다 이런 평가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서는 뭐 전작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듯이 원래는 한 작품이었는데 중간을 뚝 끊어서 두 개로 나눈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부까지 다 봐야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 그리고 조금 중간 과정이 좀 길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 되게 좋았습니다. 처음 시작은 흥미진진했고, 그 마지막 엔딩은 다음 3편을 기대하게 만들 만큼 충분히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고 끝나는 마무리였는데, 그 중간 과정이 너무 길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중간에 약간 졸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플레이 타임을 조금만 더 줄였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보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충분히 했고 거기에 대한 컨텐츠도 제가 뽑아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왕 보실 거면은 극장에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작품입니다. 최근에 뉴스가 하나가 떴던데 요 제작 환경이 되게 극악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를 총괄하는 사람이 약간 즉흥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본인의 아이디어가 갑자기 뭔가 딱 떠오르면은 기존에 진행됐던 게 있더라도 갑자기 갈아엎어버리고 뭐 다시 만들려고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행동들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결과물은 괜찮게 나왔을지언정 그 과정이 있어서 너무 극한의 환경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제작을 하다가 좀 그만두는 사태가 좀 발생을 했다라는 폭로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애니메이터들에 대한 어떤 대우가 좀 좋아져야 될 텐데라는 좀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분들이 충분한 대우를 받아야지 이런 좋은 작품들도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계속 이렇게 뭐 극한의 환경에서 좀 작업을 하다 보면 누가 이거 열심히 공들여서 하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고생하시는 만큼 충분한 대우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총괄 제작하시는 분도 폭로까지 이어졌으면은 좀 스스로 반성하고 이 다음 작품 제작할 때는 좀 반성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동진 평론가도 보고 완전 극찬을 했더라고요. 별 4개를 주면서 시각적으로나 이야기로나 멀티버스의 잠재력은 이렇게 쓰는 거야 라면서 완전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제가 본 작품 소개는 이쯤 하고요. 이번 주 개봉작 소개 간단하게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어리 개봉을 하는데 사전 시사회 반응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평론가들 평점도 그다지 좋지가 않은 것 같고요. 뭐 그 와중에서도 좀 호평을 하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볼 작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 인디아나 존스라는 작품에 대한 뭐 기대감은 크게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물로 이제 접하시고 많은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과거 작품들을 되게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은데 저한테 있어서 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 대한 이미지는 그냥 어릴 때 TV에서 그냥 해주던 거? 요 정도지, 뭐, 구체적으로 막 이걸 보면서 막 환상에 젖어가지고 막 손에 땀을 쥐고 막 이랬던 추억은 없었던 작품이에요. 그냥 어릴 때 그냥 TV에서 하면은 틀어놓고 보던 작품? 요 정도의 이미지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머리가 굵어지고 나서 이제 제대로 좀 보려고 했던 거는 요 인디아나 존스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이라는 작품을 이제 큰 기대를 가지고 극장에서, 이제 좀 제대로 한번 봐보자! 라고 하면서 시도를 했는데, 이게 정말 많은 혹평을 들은 작품이죠. 뭐 되게, 저 역시도 한 대학생 시절이네요. 대학생 시절에 이걸 보면서도,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재미없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디아나 존스라는 이 시리즈에 대한 뭔가 애정도가 되게 크다든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개봉하고 있는 인디아나 존스의 이 신작도 운명의 다이얼 역시도 큰 기대는 없습니다. 이게 디즈니로 인수된 이후에 처음 제작되는 시리즈인데 공교롭게도 뭐 그다지 뭐 사전 평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뭐 직접 보고 또 판단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에스터로이드 시티라고 해서 요 웨스 앤더슨 감독님의 신작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예고편만 봐도 역시 웨스 앤더슨 감독의 작품이야라는 느낌이 뿜뿜 나올 만큼 그 감독의 이제 고유의 어떤 미장센 같은 것들이 예쁘게 잘 펼쳐져 있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요거 시사회가 진행이 됐는데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좀 괜찮게 봤다, 재밌게 봤다라는 사람도 있고 너무 지루해가지고 막 좀이 쑤셨다 뭐 이런 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는 것 같고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은데 요 웨스 앤더슨 감독의 작품 필모를 쭉 보다 보니까 저는 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로 처음 이 감독을 접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이 그다음에 제가 접했던 작품이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작품을 이제 집에서 OTT로 접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이어서 프렌치 디스패치 역시도 명작으로 꼽으시는데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프렌치 디스패치는 그러니까 특정 장면의 어떤 미장센이라든지 연출 같은 것들이 되게 신선했다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작품의 전체가 다 좋았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프렌치 디스패치는 좀 별로였는데 이 에스터로이드 시티 역시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냥 느끼고 있는 그냥 그 제 직감에는 왠지 내 취향은 아닐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도 아마 보긴 보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근데 애석하게도 지금 상영관 확보를 많이 못한 것 같아가지고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극장에서는 보지 못할 것 같고 나중에 뭐 OTT로는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여름날 우리라는 작품입니다. 네, 요 중국 작품이고요. 한국 영화인 너의 결혼식이라는 작품의 리메이크 작품입니다. 그래요. 저는 너의 결혼식 요 한국 작품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요것도 좀 재미없게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꽤 괜찮게 봤던 작품입니다. 이 김영광 배우랑 박보영 배우의 케미도 좀 괜찮았고, 영상도 되게 예쁘게 잘 찍힌,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너의 결혼식에 나왔던 대사들 중에서 괜찮게 마음에 와닿았던 대사가 있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내가 승희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나 보다는 얼마나 적절한 타이밍에 등장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게 운명이고 그게 인연인 거야 라는 이제 대사가 나오는데 요 대사에서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요 대사로 예쁘게 잘 풀어내가지고 작품에 잘 녹여낸 것 같아서 요 대사가 나올 때 요 작품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쭉 보다가 나중에 남자인 저조차도 심쿵하게 되는 그 킬링 대사가 하나 탁 나옵니다. 세상의 반이 여자면 뭐해? 네가 아닌데.
라는 대사를 김영광 배우가 박보영 배우에게 딱 내뱉는데, 막 제가 남자인데도 엄청 설레는 거예요. 저 어떻게 저런 대사를 하지? 막 되게 로맨틱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 대사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요거 와이프한테 한번 써먹어볼까? 라는 혼자 막 고민도 하는데, 뭐 요 대사를 써먹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먼저 보신 분들의 평에 의하면은 되게 청량감 있게 그려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느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한국 작품인 너의 결혼식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은 요 작품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일단 배우 캐스팅은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남자 배우도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여자 배우도 약간 그 느낌 안 들어요? 약간 포카리 스웨트 CF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그죠? 그 청량감이라는 게 그런 느낌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샤이닝이 재개봉을 합니다. 1980년 작품이고, 많은 분들이 영화를 이야기할 때 스탠리 큐브릭 감독을 논하지 않고는 영화를 논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스탠리 큐브릭 감독 작품 중에서도 이 샤이닝은 몇 손가락 안에 꼽는 완전 최고 작품으로 거의 꼽힐 만한 그런 작품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교롭게도 저는 이 샤이닝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극장 재개봉한다길래 나이스, 드디어 극장에서 볼 수 있겠구나라고 쾌재를 불렀는데, 역시나 상여가원 확보는 많이 못했더라고요. 정액제 OTT에선 다 내려갔고 지금 개별 구매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간 맞으시는 분들은 극장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이번 기회에 뭐 극장에서 못 본다면은 개별 구매를 해서라도 꼭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봉작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영화 뉴스 소개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하자면은, 이제 엘리멘탈과 스파이더맨의 강세에 한국 영화가 주춤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정정을 할 필요가 있는 기사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엘리멘탈과 스파이더맨이 강세라고 하기에는 그나마 지금 개봉작 중에서 관객몰이를 좀 하고 있을 뿐이지, 이 두 작품을 핑계로 한국 영화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두 작품 모두 그 정도까지 영향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엘리멘탈은 100만도 넘었고 스파이더맨도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하지만, 한국 영화가 주춤하고 있다라는 핑계로 쓸 정도로 이 두 작품들이 막 되게 분발을 하고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괜히 그냥 핑계거리로 요 두 작품을 삼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그 예정 시간보다 조금 더 오버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만큼 조금이라도 뭐라도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무편집본은 팟빵에서 300원에 청취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